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재용 1심 재판 결과 월요일 아침까지도 들썩입니다. 온 세상이. 그렇죠. 자, 이완배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아마 오늘 이 시간 귀를 쫑긋 세우실 텐데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앉아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고 외부 미팅이 있어서 버스 안에서 계속 속보 문자를 보면서 재판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중후반부까지 계속 이렇게 속보를 받아보면서 그러니까 K스포츠, 미르재단 요 부분 빼고 다 유죄를 인정한다는 거네. 예. 이것도 유죄 인정이야? 야, 이거는 중형각인데 하고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아, 중형각. 예. 네. 그래서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속보를 본 그 내용만으로는 중후반까지 굉장히 중형이 나올 것으로 보였고요. 예. 근데 최종 하면서 문자가 뜨는데 5년 선고. 그러니까 맥이 탁 하고 다시 풀리더라고요. 예. 모든 혐의가 다 유죄로 나왔는데 그런데 5년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건 봐줬구나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5년이라는 이 기간은 우리 브리핑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만 누릴 수 있는 호사인데 이 수치가 익숙하죠. 왜냐하면 김프로께서 돗자리를 이미 그렇게 까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5년이라는 수치를 감안을 하고 있기는 있었어요. 물론 모든 청취자분들과 마찬가지로 김프로가 대단하신 분이지만 이번만큼은 예상을 틀리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5년이라는 수치는 머리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웬만하면 김프로 얘기하지 마시죠. 걔 좀 또 밟아야 되는데 너무 기고만장해졌어요 지금. 예. 그런가요? 성과급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소리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정말 저는 그 5년이라는 수치를 딱 맞춘 건 정말 많이 놀랐는데 예. 5년이라는 수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5년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좀 덜 놀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속보 자체가 계속해서 중반 이후에는 엄청나게 중형을 때릴 각이었고 5개 분야에서 특별한 부분, 짜친 부분 몇 부분 무죄 때린 거 말고는 5개 분야에서 전부 유죄를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5년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이것도 유죄 이러니까 야 이거 진짜 중형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이 순간적으로 생겼던 모양입니다. 예. 그러다가 5년이 나오니까 실망이 좀 컸었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기자에게는요, 특히 경제 기자에게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형량이 낮다 이 문제는 경제 기자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이건 이제 법조 기자가 해설을 해야죠. 그러면 경제 기자가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을 가지고 해설을 할 때는 사법부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형량을 가지고는 법조 기자가 해설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법부가 5년밖에 형을 안 내린 근거가 뭐가 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은 이렇게 지시를 하죠. 완배 네가 사법부 판단이 잘못된 부분을 써. 그러면 우리 법조팀장이 네가 쓴 기사를 바탕으로 왜 법적으로 형량이 이렇게 적은지를 해설을 할게. 예. 이렇게 조율을 해주는 겁니다. 예. 민중의 소리 메커니즘은 그럴 테고요. 네. 동아일보 메커니즘은 어떨까요? 이건 그냥 잘 쓰는 사람이 쓰는 거죠. 삼성전자 쓰는 사람이. 예. 국장 입맛에 맞게 쓰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예. 이럴 때는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5년형이 높냐 낮냐라는 건 제가 다룰 분야가 아닌데 사법부의 판단의 근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는 거는 제 영역이긴 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진짜 황당한 건 다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사법부에서요. 다 유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시비를 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형량이 5년이 나와버린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연합뉴스 기사를 잠깐 인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 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게 요지입니다. 예. 다 유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량은 5년이에요. 이러면은 경제기사가 쓸 게 없는 겁니다. 사법부가 하는 말이 다 맞는데 잘못된 건 딱 형량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법부의 판결 논거문을 쭉 읽어봤는데 딱 한 대목 빼고는 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유죄고 이게 유죄고 하는 게요. 그래서 경제기자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맞아버린 겁니다. 왜 5년밖에 안 나왔는지는 김프로께서 아마 길고 정확하게 해설을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경제기자 입장에서는 정말 수긍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다만 사법부의 판단 중에 딱 한 가지 경제기자로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승계 작업은 피고인 이땡용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여기 왜 이땡용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재용인지 아는데 예. 이땡희, 뭐 이땡용, 최땡성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인정된다.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오로지 피고인 이땡용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피고인들의 뇌물 공여와 횡령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요소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이게 뭐지 싶어서 한참 들여다봤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용이 지금 뇌물을 준 이유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게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단지 이재용 개인의 이익에만 기여한 게 아니고 삼성그룹과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한 면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듣더니 아니 왜? 왜? 그 어느 대목에서 그렇다는 거지? 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그 내용의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단지 아주 얼버무려놨는데 이재용이 뇌물을 준 건 이재용 본인을 위한 건데 그것뿐만 아니고 회사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을 좀 줄여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고, 야, 이래서 TV 중계를 안 했구나. 그렇죠.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를 진짜 온 국민이 들으면 경제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 들어도 황당한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도 인정을 했지만 선고문에서도 계속 인정을 했어요. 이재용이 뇌물을 준 이유는 삼성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서 오래 준비해온 경영권 승계 작업이다. 재판부도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지적을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재용이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서는 회사를 두 개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이재용 본인의 지분이 0.6%밖에 없는 삼성전자라는 공룡을 어떻게 땡전 한 푼 들이지 않고 먹느냐. 이게 첫 번째 과제고요. 예. 또 하나는 삼성생명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땡전 한 푼 없이 먹느냐. 이 두 개가 이재용의 지상 과제였었던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림을 하나 딱 그려서 보여드리면 제일 간단한데요. 뭐 예, 그림을 예. 그려드릴 건 없으니까요. 예. 삼성의 수십 개 전체 계열사 중에 제일 중요한 두 회사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두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이기도 하지만 삼성이라는 그룹을 덩치별로 크게 나눠보면 두 덩어리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금융이고 하나는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의 가장 머리에 있는 회사가 삼성생명이고요. 전자와 제조업 분야의 가장 머리에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생명 밑에 금융 자회사들을 줄줄이 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자산운용, S1도 여기에 걸려 있고요. 이게 전부 삼성생명 소유입니다. 그래서 삼성생명만 지배를 하면 금융그룹 전체를 먹게 됩니다. 삼성전자 밑에는 대부분의 전자업체들이 다 걸려 있어요. 제조업체들이요.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SDS, 그리고 이재용이 밀고 있는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과 전자만 잡으면 이재용은 그룹 전체를 잡게 되는데 이걸 위해서 삼성이 지금 수년 동안 작업을 해온 겁니다.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삼성물산을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는 거죠. 이 합병을 통해서 이재용은 원래 옛날 삼성물산이 들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7% 정도를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자기 지배 아래 둔 겁니다. 두 번째 과제가 뭐냐면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걸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과거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설명이 좀 길어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상법은 한 그룹 안에 삼성생명 같은 금융회사하고 삼성전자 같은 제조업체하고 같은 그룹 안에서 지분관계를 얽히면 안 됩니다. 이걸 금산분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회사하고 금융회사하고 얽히면 산업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막 끌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너가 삼성전자가 위기에 빠졌을 때 야, 삼성생명 니네들 돈 있는 거 몇 조 원다 삼성전자에 갖다 박아. 이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돈은 고객 돈인데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과 산업은 분리를 한다는 게 한국 상법의 원칙이고 이게 금산분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금산분리가 안 돼 있는 유일한 그룹이 삼성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9년 동안 이명박이 대통령 된 이후에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까지요. 9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굉장히 강력하게 로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9년 동안 매년 신년 초에 자기 부서의 1년 사업계획 발표할 때 첫 번째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사업 목표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거다. 뭐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해왔었던 겁니다. 9년 동안 삼성이 해왔던 수건 사업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일이 이재용이 삼성그룹을 전체를 먹기 위한 과제였을 텐데요. 사법부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이재용이 뇌물을 줘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뇌물을 주고났더니 이 이익이 이재용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룹 전체에게도 이익이 됐다는 점이 인정이 되니까 형을 좀 깎아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살펴봐야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면 어느 대목에서 삼성그룹에 이익이 되는 겁니다. 건설회사하고 놀이동산하고 합쳤는데 그룹에 무슨 이익이 생기겠어요? 전 세계 어떤 기업의 합병 역사를 살펴봐도 놀이동산하고 패션회사하고 건설회사하고 무역회사를 합병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게 그룹의 이익이 됐다는 재판부 판결은 너무 지독하게 무식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국민을 우롱한 겁니다. 예. 김진동 판사님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자기가 그룹을 이끄신다면 판사님은 건설회사하고 놀이동산하고 합병을 하겠어요? 판사님이 오너라면은요? 갑자기 그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CJ야말로 정말 이 사업 분야가 정말 뭐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설탕 팔다가 식용유, 밀가루, 설탕에서 예, 그러다가 지금 방송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택배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택배도 하고 있죠. 그래서 로직. 제가 이 CJ 직원한테 물어봤죠. 아니 이 회사가 도대체 이런 사업 영역에 연관성이 뭐가 있느냐. 네. 딱 물어보니까 한마디 하더라고. 있다고. 네. 달콤한 거. 달콤한 거. 그래서 택배가 어떻게 달콤할 수 있냐 했더니 네. 택배 왔다 그러면은 다들 그냥 신발 안 신고 뛰쳐나오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거 달콤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달콤한 희열을 주는 사업 분야 전공이군요. 그거 보니까 커피숍도 하고 말이죠. 커피숍에 또 그렇죠? 이제 그 설탕도 주지 않습니까? 예. 그 달콤한 거는 정말 명언이네요. 예. 근데 이 삼성은 정말 이 뭘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심지어 CJ는 예. 달콤한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택배에서 밀가루까지 오만 걸 다 하지만 예. 택배 회사하고 밀가루 회사를 합병을 하지는 않아요. 그룹 내에 다른 회사로 두고 있죠. 예. 그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놀이동산하고 건설회사를 한 회사로 합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예. 여기에서 어떻게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겠습니까? 둘째요.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로 바꿔달라. 이게 삼성의 소망인데 예. 이게 이재용의 이익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에게도 이익이 됐다. 요 판사의 말은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중간금융지주 회사가 돼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삼성그룹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재용도 엄청나게 이익이지만 삼성그룹도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 따라서 원래 지금 삼성그룹은 생명과 전자가 같이 있는 게 불법이에요. 이걸 지금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를 하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듭니다. 주식을 엄청난 액수를 사고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과 이재용은 그 돈을 쓸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산분리의 원칙을 깨고 삼성의 지금 모습을 인정을 해주면 삼성그룹은 그 돈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그룹에 분명히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이재용의 형량을 깎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용을 위해서 혹은 삼성을 위해서 이걸 허용해 주면은요. 금산분리의 상법의 원칙을 깨야 됩니다. 그러면 금산분리 원칙을 깨는 게 삼성의 이익이면 죄를 감형해 주면 되는 겁니까? 금산분리기 원칙이 깨지면은요. 손실은 누가 입는 거죠? 이건 국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과거 재벌들을 보면은요. 금융하고 제조업체들이 얽혀 있어서 한 곳에서 기업의 기스가 났을 때 그룹 전체하고 금융권 전체가 우르르 말려가는 위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가 경제가 흔들린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삼성이 자동차 사업을 말아먹었는데 왜 그렇게 나라 경제가 들썩였냐면 자동차 하나가 망해서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진 빚이 4조 원쯤 되는데 삼성의 모든 계열사들이 거기 빚보증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망하면서 삼성그룹 전체가 흔들거려버렸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국가가 휘청거린 겁니다. 만약에 금산분리 원칙을 깨는 게 삼성의 이익이어서 금산분리 원칙을 깼다고 치면은요. 그래서 나중에 금융기업들이 재벌들 위기 때 막 돈을 다 몰아줬는데 그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금융기업이 망하고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말려 들어가서 나라가 정말로 휘청거리면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금산분리 원칙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 이익을 단지 이재용과 삼성의 이익을 위해서 양보해주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삼성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손해는 국민의 몫인데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고 삼성과 이재용에게 이익이 됐다는 이유로 형량을 봐주자는 논리는 매국노와 같은 논리인 겁니다. 국민을 담보로 이재용과 삼성을 살려주자. 지금 이런 논리인 거죠. 예. 이런 이유로 재판부가 양형을 깎아준 건요. 한마디로 불시십니다. 예. 1번 놀이동산과 건설회사의 합병은 어떤 상식으로도 삼성그룹에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2번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로비는 이재용과 삼성에 이익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심각한 손실을 입히는 짓입니다. 예.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 아닌 한 이재용하고 삼성 잘 되라고 법의 원칙까지 깬 다음에 형량을 깎아준다는 건 정말 말이 되지 않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판결을 보고요. 주말 내내 여러 생각이 많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하나 떠오르더니 참 머릿속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저도 고민이 완성된 부분이 아니어서 뭔가 확신에 찬 이야기는 아닌데요. 고민을 털어놓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요. 상담을 구합니다. 김용민 PD님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제 고민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청취자분들께서도 제 이 부족한 고민에 대해서 여유가 되시면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번 5년 선고가 삼성도 외형적으로는 불만이고요. 내심으로는 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도 외형적으로는 불만이고 이재용 씨는 뭐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진보 진영도 당연히 불만입니다. 그만큼 이번 5년형은 아주 애매한 지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인데 짧게 내린 거죠. 이걸 삼지선다로 보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완전 무죄, 2번 애매한 유죄, 3번 완벽한 응징. 이 보기 셋 중에 한국의 사법부는 지금 2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회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보면 1번, 재벌이면 뭘 하든지 절대로 죄를 묻지 않는 나라. 2번, 죄를 지었는데 애매하게 봐주면서 단죄를 하는 나라. 3번, 죄를 지으면 단호하게 그 죄를 묻는 나라. 이렇게 세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2번의 나라를 선택을 한 거죠. 과거까지 한국은 1번 국가였었던 것 같습니다. 재벌이면 어떤 죄를 지어도 죄를 묻지 않는 거였죠. 그런데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제 1번에서 2번까지 온 겁니다. 3번이 되기를 물론 간절히 소망하지만 우리 사법부의 수준이 그리고 한국 사회의 현실이 아직까지 3번까지는 가지 못한 거죠. 그리고 애매하게 봐주면서 죄를 묻는 2번에 이제 겨우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말 내내 떠오르는 생각이요. 이게 좋은 걸까요? 1번에서 2번으로 온 게 정말로 좋은 일입니까? 이게 제 질문이에요. 물론 제 이성은 당연히 그래도 그게 더 좋은 거다라고 저한테 말을 합니다. 어찌됐건 과거 같았으면 이재용을 구속 근처에도 못 갔을 거고 실형을 선고받게 하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이번 5년이라는 애매한 양형을 분명히 이성적으로만 보면 과거보다는 나아진 겁니다. 그런데 제 감정은요. 지금 이 애매한 상황,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닌 이 애매한 상황이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공을 들여서 관리를 해왔던 두 집단이 언론하고 법조죠. 예. 언론과 법조는 삼성으로부터 혹은 재벌들로부터 오랫동안 앞돈, 뒷돈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오면서 공생의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공생 시장이요. 이 추악한 언론, 사법부, 재벌과의 결탁이 1번 사회일 때요. 즉 재벌이 어떤 짓을 해도 단죄받지 않았었던 사회와 2번일 때, 지금이죠. 재벌이 나쁜 짓을 하면 애매하게 단죄할 때, 이 두 시기 중에 언론이나 사법부나 추악한 자들은 어떤 때를 더 좋아할까요? 1번을 더 좋아할까요? 2번을 더 좋아할까요? 아무래도 2번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1번이면은 뭐 삼성으로서는 거침이 없는 거죠. 뭐 사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위기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2번이 되면은 야 자칫 잘못하다간 좆되겠다. 이때 열심히 언론을 더 길들여 놓아서 유사시에 대비하자.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1번은 물론 이제 삼성이 관리를 하겠죠. 사법부, 검사, 언론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떡값 좀 받고 삼성이 광고 주면 받고 퇴임하면 뭐 법관들 삼성 법무팀 가고 이 정도인데 예. 언론도 아유 장충기 사장님 우리 좀 잘 봐주세요. 그러면 장충기가 거만하게
그래? 내 광고 하나 던져줄게. 뭐 요 정도 유착해서 머무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형량이 이렇게 애매하게 단죄를 해버리면요. 음. 이 시기에 판사, 검사, 언론이 삼성에게 뜯어낼 게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왜냐하면 언론이 가서 그럴 거예요. 야, 삼성그룹님 5년 나왔네요. 이제 2심이 있겠네요. 우리한테 신경 좀 더 쓰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더 열심히 여론 조작할게요. 하시잖아요. 그러면 삼성도 은근히 불편한 겁니다. 판사, 검사들도요. 이번 이재용 재판으로 얼마나 많은 변호사들의 새 시장이 열렸습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렸습니다. 성공 보수가 300억이라는 돈, 기본 수임료가 200억이라는 돈, 고용된 변호사가 벌써 수백 명이라는 돈,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재용이 애매하게 위기에 몰리면 삼성과 이재용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물쓰듯 펑펑 쓸 거고요. 그 떡고물과 암흑의 시장의 규모는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 속을 튕길 자들이 더 늘어날 거라는 게 제가 주말 내내 걱정이 돼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이요. 이게 그 언론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동영상이 아무한테도 안 알려져서 묻혀버렸어요. 요 경우가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공개가 됐는데 내가 나서서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가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연합뉴스 누군가가 장충기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예. 시절이 하수상하니 뭐 안팎으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 뭐 두고 계시는 회장님을 소재로 돈을 뜯어내려는 자들도 있고요. 이 말을 왜 적었겠어요, 그 사람이요. 안 적어도 되는 얘기인데. 예. 아, 이렇게 하수상한데 우리 신경 좀 더 써주셔야죠. 뭐 이런 걸 적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거 절대로 보호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그 한 자락을 적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지면, 안 터지는 것보다 터지면 언론 입장에서도 삼성에 문자 하나 더 보낼 건덕지도 생기고요. 우리는 그거 보도 안 할 테니 돈 좀 더 보내. 이렇게 할 명분이 생기죠. 지금 이 5년이라는 애매한 양형 때문에 앞으로 2심이 열리는 몇 개월 동안 누가 제일 신이 났을까요를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저는 친삼성 언론들일 거라고 장담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엄청나게 삼성에 충성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변호사들도 큰 시장이 열렸습니다. 예. 삼성에 잘 보일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졌죠. 지금 아마 삼성 주변에, 변호사들 주변에 내가 판사 잘한다, 어떻게든 해볼게 하는 브로커들이 왜 활개를 안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단죄를 못하고 애매하게 걸쳐놓으면 암시장 크기가 커집니다. 예. 어쩌면 언론, 변호사, 판사 일부 등은 그 상황을 즐기면서 어두운 거래를 더 확대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할 때 삼성물산은 무려 100개 일간지에 일면톱에 광고를 뿌렸습니다. 이길 게 확실하면 안 뿌렸을 거예요. 뿌려봤자 안 된다고 절망적이어서도 안 뿌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100개 일간지 일면에 광고를 뿌립니다. 바로 지금 같은 이번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단죄, 즉 3번의 사회가 되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이런 통념이 확고해지면 저런 짓거리하는 언론과 법조인들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3번까지 가는 과정이 지금같이 애매한 양형의 상황이라면 저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한국의 언론과 변호사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암거래와 유착이 벌어질지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방법은 우리가 일본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네, 재벌이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는 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면 부디 2심에서 단호하게 단죄를 하고요. 이 아수라장을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2심에서 또 애매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더 끔찍해지는 거죠. 재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이제부터는 법조하고 언론 관리 잘해야 되겠다. 승부가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제대로 된 단죄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재벌들이 언론 구워 삼고 검사한테 떡값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2심에서 이 5년이라는 애매한 양형이 뒤엎어지고요. 한국 사회를 혼란으로부터 깨끗한 사회로 넘겨가는 중요한 징검다리를 놨으면 하는 희망에서 떠나지 않았던 걱정을 상담 삼아 말씀드려봤습니다. 아이고,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저는요, 2심도 애매하게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언론 등을 열심히 관리하고 또 사법부도 열심히 관리하겠지만 네. 또 이런 꿍꿍이도 마음에 들 것이라고 봅니다. 뭐냐? 네. 다음 대통령은 삼성이 만든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네. 반드시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지 않았다면, 아니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이 꼴을 당했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지금. 네. 네. 만약에 대선이 정상적인 일정으로 치러졌다면 삼성도 상당히 준비를 하고 개입을 했을 텐데 예. 촛불혁명이 굉장히 돌발적으로 일어나고 이재용이 뭐 구속되고 이러면서 준비를 못했을 수도 있죠. 감안하면 다음 정권, 다음 대선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1심 판결 그 이후를 살펴봤습니다. 1심 판결의 내용도 상세히 짚어봤고요. 너무나 유익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완배 선배하고 하면 김프로의 그 만족도의 한 420% 정도 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김프로하고 제가 사이 나쁜 줄 오해합니다. 근데 김프로는 좀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 너무 컸어요. 예.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빠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